효경분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권십일 효경분기 제11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한나라 경제. 효경제, 경제 뭐 이런 거. 자, 효경 황제는 효문 황제의 둘째 아들로서 모치는 두태우이다. 효문제가 대땅에 있을 때 문제가 원래 이제 여기 대왕이었죠. 그죠? 이전 왕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 후 두태우가 총애를 받았을 때 이전 왕후가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연달아 죽었으므로 효경황제가 제위를 계승하였다. 원년 4월 을묘일 천하의 대사면령을 열었다. 더불어 을사일에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항등급식 하사했다. 5월에 전지의 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였다. 그리고 효문황제를 위해서 태종묘를 건립했으나 신하들에게는 입주하여 하례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흉노가 대땅에 진입했으나 화친의 맹약을 맺었다. 잠시만요 여러분. 효문본기가 아니고 이제 효경본기죠. 제목 고쳤습니다. 자, 2년 봄 예전에 상국이었던 소하의 손자 소계를 무릉후로 봉하였다. 남자의 나이가 20살이 되면 병역에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4월 이모일에 효문태후가 서가했다. 광천왕과 장사왕이 모두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승상 신도가가 세상을 떠났다. 8월 어사대부인 개봉후 도청을 승상에 임명했다. 혜성이 동북쪽에 출현했다. 가을에 형산에 우박이 내렸는데 형산이라는 거는 이 남쪽이 어딜 텐데? 이 남쪽이 어딜 겁니다. 아무튼 남쪽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5치나 되었고 깊이 핀 곳은 2자나 되었다. 화성이 거꾸로 운행하여 북극성자를 지켰고 달이 북극성 사이에 출현했다. 그 외행성들 있죠. 화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중에 외행성들, 그러니까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뭐 천왕성, 해왕성 이런 별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성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방향과 반대로 역행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내행성하고 외행성의 이제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공전 주기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얘기는 아무튼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요거는 역행했다는 게 옛날에는 특별했을 거예요. 옛날엔 특별했을 거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아마 옛날 사람들도 처음에는 특별했겠지만은 곧 쟤들은 저럴 수 있구나 라고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록은 기록이니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 이런 기록들이 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진짜로. 천문학적 기록은 우리가 역산해 나가면은 우리가 다시 구할 수 있거든. 그렇게 뱅뱅 돌고 있으니까 계속 돌고 있는데, 이제 혹시나 만약에 이게 연대가 안 맞거나 그런 경우가 몇 년 차이 정도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몇십 년, 몇백 년 차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록이 사기인가 진짜인가 추천할 수 있게 해주죠. 자, 목성이 천정구역을 거꾸로 운행했다. 남릉, 내사, 대우에 3개 현을 설치하였다. 3년 정월 을사일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렸다. 유성이 서쪽 지역에 나타났다. 번개 뿌린 낙양, 동궁의 대전과 성루를 불태웠다. 오왕 유비, 초왕 유무, 조왕 유수, 교수왕 유왕, 제남왕 유벽광, 치천왕 유현, 교동왕 유웅거가 모반을 일으켜 병사를 출동시켜 서쪽으로 향했다. 요게 5초 7국의 난인데요. 5초 7국의 난은 원왕 열전이나 아니면은 뭐 오왕비 열전을 보시면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원왕 조조 열전인가? 거기도 있을걸? 천자는 그 때문에 조착, 그냥 조조라고 읽기도 하고 조착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조착을 주살하고 원왕을 파견하여 통보했지만 반란군은 멈추지 않고 서쪽으로 양나라를 포기하였다. 양이라는 거는 여기 폐현 근처 땅이죠. 지금 보면은 뭐야 5초 70의 난이 일어난 계기는 뭐냐면은 한나라 조정에서 일단 이성 제후국들은 거의 다 쳐내고 이제 유씨들만 각 지역의 제후왕들로 봉했어요. 자기 친척들인 거지. 근데 사실 뭐 주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시대가 지나면은 처음에는 서로 친하고 그랬지만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동질감도 점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오나라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나라 땅 왕이 죽잖아. 그러면은 아들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장자한테 이걸 다 몰아주는 게 안 되고 법적으로 이제 그 자식들한테 오나라를 쪼개가지고 각각 나눠줘라 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후왕들의 세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오왕유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각지의 요 제후왕들을 설득해가지고 한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는 오왕비 열전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효경본기에는 또 정작 엄청 짧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에 황제는 대장군 두영과 태위 주하부를 파견하여 병사를 인솔하여 그들을 주사하도록 했다. 6월 을해일에 도망친 반란군의 병사와 초나라 원왕의 아들 유예 등 오반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사면했다. 그리고 그 뒤 대장군 두영을 위기 후에 봉하고 초원왕의 아들 평륙 후 유래를 추앙으로 삼았다. 위기 무한 후 열전에도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위기 무한 후 열전. 자, 황자 유단을 세워서 교수왕이라고 했고 황자 유승을 중산왕이라고 했으며, 요 중산왕이 바로 나중에 그 삼국시대의 유비의 그 먼 할아버지입니다. 중산 정왕 유승이라 그랬잖아. 중산 정왕 유승. 바로 그 사람이 요 유승입니다. 자, 했으며 제부광 유지를 치천왕으로 옮겨가게 했고 회양왕 유해를 노왕으로 삼았으며 연암왕 유비를 강도왕으로 삼았다. 제왕 유장려와 연왕 유가는 모두 서가했다. 4년 여름 황태자를 세웠고 황자 유철을 세워서 교동왕으로 삼았다. 유철이 나중에 무제입니다. 6월 갑술일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렸다. 윤달 9월에 역양을 양릉으로 개명했다. 수륙의 중요한 길목에 관소를 새로 설치하고 통행증을 사용하여 출입하도록 했다. 겨울에는 조나라를 한단군으로 개명하였다. 자, 제후국이 폐지되고 9년이 됐습니다. 자, 5년 3월 양릉에 위교를 만들었다. 위교가 뭔지 모르겠네요. 5월 백성들을 모집하여 양릉으로 이주시키고 그 20만 전을 지급하였다. 강도의 큰 폭풍이 서쪽에서 불어와서 성벽 12장을 파손시켰다. 정묘일 장공주의 아들 진교를 융려 후로 봉하고 광천왕을 조왕으로 바꾸었다. 자, 9년 봄 중위 위관을 걸릉후에 봉했고 강도의 승상 정가를 건평후에 봉했으며 농서태수 혼야를 평곡후로 삼았고 조나라의 승상 소가를 강릉후로 삼았으며 장군 난포를 유후에 봉했다. 난포 이야기는 개포난포 열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양왕과 초왕이 모두 서거했다. 윤달 9일 치도 양쪽의 나무를 베어내고 난지를 메웠다. 재미없다. 자, 7년 겨울 율태자를 배출시켜서 임강왕으로 삼았다. 율태자 사건도 옛날에 어디 있었더라? 어느 열전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자, 11월 말일에 일식이 있었다. 봄에 양릉을 수축한 죄수들과 노예들을 사면했다. 승상 도청이 면직되었다. 2월 14일에 태위 조후 의사 주하부를 승상으로 임명했다. 4월 14일에 교동왕 태우를 세워서 황으로 삼았다. 정사일에 교동왕을 세워서 태자로 삼았다. 태자 이름은 철이었다. 이게 바로 한나라 무제 유철이죠. 중원 원년, 중원은 연호입니다. 연호. 이전에 어사대부였던 주가의 손자 주평을 승후로 봉하였고 옛날에 어사대부였던 주창의 손자 주자거를 안양후에 봉하였다. 자, 4월 을사일에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자위를 한 등급씩 하사했으며 금고법령을 폐지했다. 금고라는 거는 관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거, 뭐 그런 별이 있나 보죠. 공직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자, 지진이 발생했다. 형산과 원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한자 8치나 되었다. 중원 2년 2월, 아니야, 문제는 재밌었어요. 문제는 전반기는 재미없었는데 후반기는 재밌었는데 경제는 지금 그런 임팩트가 하나도 없어. 자, 중원 2년 2월 흉노가 연나라 땅을 침입했으므로 화친을 끊었다. 연나라 땅은 바로 여기죠. 자, 3월에 임강왕을 소환하느니 임강왕은 도성에 이르러 중위 부중에서 자살하였다. 여름 황자 6월을 세워서 광천왕이라고 하고 유기를 교동왕으로 삼았으며 4명의 여루를 봉했다. 9월 갑술일 일식이 발생했다. 3년 겨울 제후국의 어사중승이라는 관직을 폐지했다. 봄 흉노에 왕 2사람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자 모두 여루의 자기에 봉했다. 황자 유방승을 세워서 청하왕으로 삼았다. 이 얘기는 그 흉노 이야기는 흉노 열전을 보시면은 거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3월 해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 승상 주하부가 면직되었고 어사대부인 도후 유사를 승상으로 삼았다.
4월에 지진이 발생했다. 9월 말 무술일에 일식이 출현했다. 동도문 밖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4년 3월 덕양궁을 수축하였다. 메뚜기에게 큰 피해를 입었다. 가을 양릉공사에 참여한 죄수를 사면했다. 자, 5년 여름 황자 유순을 세워서 상산왕으로 삼았다. 10명에게 여루의 자기를 봉했다. 9월 정사일에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리고 왕 백성들에게 자기를 한 등급씩 하사했다. 전국에 큰 수재가 발생했다. 제후국의 승상을 상이라고 계칭하였다. 자, 가을에 지진이 발생했다. 6년 2월 김효일 옹에 행차하여, 옹이라는 것은 요 장안 근처 땅입니다. 옛날 진나라의 수도죠. 옛날 수도, 나중 수도는 함양이고. 자, 옹에 행차하여 오제에게 교제를 지냈다. 제사 지냈다 그런 말이에요. 3월에 우박이 내렸다. 4월 양효왕, 성양공왕, 연암왕이 모두 서가했다. 양효왕에 대해서는 양효왕 열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양효왕의 아들 중에서 유명을 세워서 제천왕으로 삼고 유팽리를 제동왕으로 삼았으며 유정을 산양왕으로 삼고 유불식을 제음왕으로 삼으니 양나라는 5나라로 분할되었다. 4명에게 여루의 자기를 봉하였다. 정위를 대리로 개명했고 장작 소부를 장작 대장으로 개명했으며 주작 중위를 도의로 개명했다. 또 장신 첨사를 장신 소부로 개명하고 장행을 대장추로, 대행을 행인으로, 봉상을 태상으로, 전객을 대행으로, 치속 내사를 대농으로 개명했다. 자기 이름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대내를 이천석으로 하고 좌내관과 우내관을 두어 내내에 예속시켰다. 7월 선해대 신해일에 일식이 나타났다. 8월에 흉노가 상군에 진입했다. 상군은 여기죠. 자, 후원 원년 겨울 중대부령을 위위로 개명했다. 3월 정유일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리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한 등급씩 하사했다. 중이천석과 제후국의 상에게 우서장의 자기를 주었다. 4월 백성들에게 주연을 베풀었다. 5월 병술일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날 아침 식사 무렵에 다시 지진이 발생했다. 상룡에는 22일 동안 지진이 발생해서 성벽이 훼손되었다. 상룡 땅은 이 근처 어디입니다. 자, 7월 일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승상 유사가 면직되었다. 8월 임진일에 어사대부 위관을 승상으로 임명하고 걸릉후에 봉했다. 후원 2년 정월 하루 동안에 지진이 3번이나 있었다. 질장군이 흉노를 공격했다. 질장군이 누구지? 질도라는 사람인데, 질도, 네, 나중에 사형당한 사람이랍니다. 자, 아무튼 질도라는 사람이 흉노를 공개했다. 5일간 백성들에게 주연을 베풀었다. 내사의 관할하에 있는 각 군의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이러길 경우에는 관가에서 말을 몰수할 것이라고 했다. 죄수와 노예에게 7종포로 만든 옷을 입게 하고 말을 이용하여 곡식을 찢지 못하도록 했다. 농사가 흉작이므로 수확하기 전에 식량을 다 소비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성 안에 여류를 줄여서 자기 봉지로 돌아가도록 했다. 자, 3월 흉노가 안문에 진입했다. 안문이라는 건 여기를 의미합니다. 자, 10월 장릉 부근에 관전을 백성들에게 임대해 주어 경작하게 했다.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형산국, 하동군, 운중군에 전염병이 유행했다. 자, 3년 10월 태양과 달이 5일 동안 계속 붉은색을 띄었다. 12월 말에 우레가 쳤으며 태양은 보라색이 되었다. 오성이 역행하여 태미원 구석이 있었고 다른 천정 구석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다. 정월 갑인일 황태자의 관례를 거행했다. 갑자일 효경왕제가 서가했다. 유조에 따라서 제후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친의 뒤를 이은 백성에게 자기를 한 등급씩 주었고 전국의 각 집마다 백전을 하사하였다. 후궁 궁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는 평생 조세와 부역을 면세해 주었다. 태자가 즉위했으니 이가 바로 효무 황제이다. 3월 황태후의 동생 전분을 모완후로 봉하고 동생 전승을 주양후로 봉하였다. 경제를 양릉에 안장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태상홍은 다음같이 말하였다. 한나라가 흥하여 효문왕제가 큰 덕을 펼치자 현안은 제왕의 덕을 흠모하여 안정되었다.
효경 황제에 이르자 다시는 이성 제후의 반역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조차기 조조조 제후의 본국을 빼앗자 마침내 일곱 나라가 함께 봉기하고 연합하여 서쪽으로 진격하였다. 5초 7국이 나뉩니다. 이것은 제후의 세력이 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차기 점진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주보원의 견의에 따라서 제후왕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천하가 안정되었다. 한나라가 이 당시에 그 서진 있잖아요. 서진의 파랑의 난골이 되지 않는 거는 다행히도 중앙군이 5초 7국의 난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못 막았으면은 그 파랑의 난골 됐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뤄본다면 천하의 안정과 위태로움의 관건이 어찌 보책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효경본기인데, 효경제가 몇 년 제위죠? 제위기간이 몇 년이지? 되게 짧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한번 봅시다. 효경제, 한나라 효경제. 아이 쓰레기들 진짜 이씨. 한나라 경제가 제위가 15년 동안이네요. 15년 동안인데 5초 70이 난도 있고 아무튼 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되게 짧네요. 이게 다른 열전들에 나와 있어서 그거를 굳이 중복해서 쓰지 않았어 그런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네요. 아니요, 유철도 효가 들어가요. 전환 황제들은 다 들어가. 유철도 효무제라 그래요. 효무제. 근데 그 유철 다음에 이 소제부터는 이게 들어가나? 소제부터는 이게 그 효라는 게 들어가나 잘 모르겠네. 효소제라 그러나요? 효소제? 효소제 그러니까 아밀라제 그런 거 나온다. 효소제라는 말은 안 쓰네. 효무제까지만 효라고 붙이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아무튼 요걸로 이제 효경본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효무본기부터는 또 다음에 읽는 걸로 하죠. 일단 오늘 많이 읽었다. 효무본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사기본기 방송도 끝입니다. 아, 사기 열전세가 다 읽고 이제 본기까지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아, 감동스럽다. 감동스러워. 글쎄요, 뭐 할까? 삼국지 읽을까? 한서 같은 거는 이게 내가 읽고 싶어도 완역된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삼국지 읽을까? 그런 생각 들고. 일단 잘 모르겠어요. 저 뭐예요? 효무본기까지 다 읽으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양반들이 번역을 잘 해놔가지고 당연하지. 연희를 왜 읽어요? 소설을 왜 읽어? 소설일 것 같으면 내가 아닙니다. 이게 요걸 끝이 아니고요. 서라는 게 있습니다. 표하고 서라는 게 있는데 표의 서문들을 번역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서들을 또 역시 번역해 놨어요. 그것까지 읽으면 이제 사실 사기가 진짜 끝인 건데, 사기가 이제 구성이 본기, 세가, 열전, 그리고 표, 그리고 그 다음에 서, 이렇게 5가지로 나뉘거든요. 표는 연표인데 연표 각각에 대해서 붙어있는 서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3대 세표, 12제후 연표, 그 다음에 6국 연표, 이런 연표들의 앞에 붙어있는 서문이 있거든요. 그 서문을 이 사람들이 번역해놨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그냥 서라고 있습니다. 서. 예를 들면 그 서라는 거는 그 당시 시대의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천관서는 천문학적인 이야기들을 써놨고요. 봉선서는 봉선에 관한 이야기. 봉선은 하늘에 지는 제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학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준서도 있고,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요까지 읽으면 진짜로 사기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본기 읽는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표서 이거는 되게 재미없겠지만은 본기보다 더 재미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재밌게 그래도 지금 이까지 읽어놓고는 요것만 읽고 진행하면 좀 많이 그 뭐라 그럴까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끝나면은 다음에는 또 삼국지로 넘어가는지 하고 일단 사기 끝까지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진짜로 본기도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오래 했는데 그지?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금 목이 아파서 어차피 못 읽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판단님 감사합니다. 늘 진짜 대장정이다.